지금 바로 금리 인하로 간다면 증시는 위험합니다. 금리 인하는 최대한 뒤로 미뤄져야 합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된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증시는 당분간 상승할 겁니다.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의견이 정말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말 자체가 시장에 대한 변수도 너무 많고 또 장이 최근 많이 어렵기도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까지 이슈 한번 정리해보고 하락을 본다면 왜 하락을 보는 건지, 상승을 본다면 왜 상승을 보는 건지, 그리고 제가 보는 시장 방향성은 어떤 건지까지 오늘 좀 더 큰 그림에서 브리핑 전달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갱스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 관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란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이슈로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조정이 앞으로 나올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좀 더 장기적인 사이클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금리를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 시장에 앞으로도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릴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그리 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의 차트적인 부분까지 같이 전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최근에 마이너스 15%가량의 하락이 나와주고, 이때 알트코인들이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까지 하락이 나왔었던 이슈가 다름이 아닌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암호화폐라는 위험자산에 투자하기 이전에 더 큰 시장에서의 자금 흐름을 먼저 파악해 봐야 되는데, 최초의 하마스를 이스라엘이 공격했던 시기가 2023년도 10월 7일이었었고, 당시 금 차트를 보면 여기가 2023년도 10월 9일부터 금 차트는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월봉의 흐름으로 본다면 지금은 금에 대한 가격이 계속해서 연일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정학적 이슈로까지 번지면서 금 차트는 연일 신고점을 경신하고 쉽게 꺾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은 상황이고, 안전자산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위험자산인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는 상승에 대한 힘을 못 받게 될 겁니다. 사실상 최근까지 비트코인이 현물 ETF로 큰 상승분을 보여주었지만, 지정학적 이슈로 안전자산이 상승하지 않았다면 저는 비트코인은 충분히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 이 말을 다시 하면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장은 시작도 안 한 거와도 같습니다. 결국 그 말을 다시 하면 최근까지 올라왔던 이 금차트에 대한 이 상승분이 꺾이는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 지정학적 이슈가 해소되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고, 안전자산이 꺾이게 되면은 위험자산인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로 정말 큰 돈이 그때부터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이슈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슈죠. 최근까지는 직접적인 공격에 의한 전쟁 이슈 없이 조용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국제법 위반 가능성까지 시사되면서 아직도 전쟁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는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슈로 단발성 하락이 충분히 연출될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다라고 차트를 좀 바라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 구간에서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2일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번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반등에서 최대한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하락이 나오더라도 저는 이 60K 라인, 이 60K 라인을 한 번 더 깨러가는 이 하락이 마지막의 하락일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시장을 본다면 결국 저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도 차트를 좀 보면 주말간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저는 비트코인의 추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테더 도미넌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 차트에서의 추세선 채널링을 말씀드려 왔었고, 이번 주말간의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봤을 때 최근까지 강조드렸었던 지금의 노란색의 하단 추세 라인을 오늘 처음으로 이탈하는 캔들이 좀 나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최근까지 말씀드렸던 게, 도미넌스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배력을 뜻하는 단어이고, 이 비트코인에 대한 도미넌스가 낮아진다면 그만큼 자금 유력이 낮아진다라는 말이 될 텐데, 최근까지도 도미넌스가 낮아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가격적인 조정이 나와 주었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지금 일본 캔들 기준으로 이제서야 막 이 자리를 뚫고 내려오면서 아래 꼬리를 달아 주었는데, 이번 주에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캔들을 버티던가 혹은 추가로 내려오면서 지금의 노란색 추세 라인을 저항받고 내려오는 이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조정으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그 자리
자리가 나올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체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테더 도미넌스 일봉 차트입니다. 자, 테더 도미넌스 일봉 차트를 좀 더 크게 봤을 때 최근까지 내려왔던 이 하락 추세 라인의 상단을 저항받고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고 큰 하락이 나왔던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 캔들 기준으로 테더 도미넌스가 이 채널 위에서 일본 캔들이 양봉으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테더 도미넌스는 지금의 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좀 높게 보고 있고, 테더 도미넌스가 반등한다는 것 자체가 이 암호화폐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자금이 하락으로 현금 이 가능성, 이 현금 지분이 또 높아진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는 근거이기도 하고, 그 근거 내용은 가장 최근 영상 저번주 금요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 중복되는 설명은 최대한 생략하고 영상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금리 상황인데, 제가 최근까지 영상에서 금리 인하는 증시의 악재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시장을 바라보면 연준에서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중요할 텐데, 그 이유가 경기 침체냐 혹은 인플레이션이 잡혀서이냐, 이 두 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아이러니하게도 경기 침체로 가더라도 금리를 인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잡혀도 금리는 내려갑니다. 그럼 결국 경기 침체로 가면서 증시가 무너지느냐 혹은 인플레가 잡히고 금리 인하까지 하면서 증시를 더 크게 키우는 상승이냐인데, 저는 사실 이 후자보다는 전자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다만 이 위험성이 터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상승 여력을 지금처럼 잡을 수 있다. 결국 아직은 버틸만 하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을 주더라도 조금 더 큰 그림에서는 비트코인은 상승하는 그림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제가 후자보다는 전자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정말 단순하게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냐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최근까지도 고금리에도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근원 물가가 잡히지 못하는 이유가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이 하우스 45%인데, 최근까지도 주택 가격은 고금리에 꺾이는 게 아니라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연일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쉽게 꺾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고물가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고 5년 만에 은행의 연체율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는 게 호재일까요를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만 제가 여기서 단기적인 하락 그리고 중장기적인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가장 최근 4월 17일 파월은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가 아직까지 꺾이지 못하는 움직임에 대한 반응으로 금리 인하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라는 언급이 나와주었었고, 사실상 여기서도 알 수 있었던 게 연준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미국은 탄탄하다, 지금의 금리를 버틸 수 있다, 우리는 경기 침체보다는 물가 잡는 걸 더 우선시해서 정책을 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은 금리 인하의 횟수보단 올해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 더 고민이 필요한 구간이 될 겁니다. 벌써 5월에 FOMC가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국내 시간으로 5월 1일에서 2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에 금리 결정이 진행되게 될 거고, 이번에 나오는 파월의 발언이 앞으로의 증시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증시 방향도 이번 주 금리 결정에서 가닥이 좀 잡히지 않을까. 이번에도 파월은 향후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두 가지 변수를 열어두는 그 발언이 나와주겠지만, 2024년도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미국 경제는 아직 튼튼하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집중하겠다라는 멘트와 함께 금리 인하 시기는 늦추겠다라는 발언이 나온다면 단기로는 실망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만 본다면 저는 지금처럼 우상향하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과 의견에 대한 차이점이 많이 발생하는 영상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금리와 정책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해석하기 나름이고 전쟁처럼 향후 데이터에 따라서 급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은 댓글 통해서 달아주시면 제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또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작은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